허리가 자꾸 아프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무서워지셨나요? 그런데 아무리 허리를 주물러도 무릎에 파스를 붙여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문제의 뿌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로 생각해보면 고관절과 골반은 그 건물의 기초 지반에 해당합니다. 위로는 척추와 허리를, 아래로는 무릎과 발목을 연결하는 중심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 하나가 틀어지거나 굳어버리면 위아래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고관절은 대퇴골, 즉 허벅지뼈의 머리 부분이 골반의 소켓 안으로 들어가 맞물리는 공 모양의 관절입니다. 우리가 걷고 앉고 서고 계단을 오르고 몸을 돌릴 때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절을 둘러싼 근육들, 특히 장요근ILIOPSOAS이라는 심부 굴곡근이 나이가 들면서 또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축되고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장요근은 요추, 즉 허리뼈에서 시작해 골반을 지나 대퇴골에 붙는 아주 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되면 허리를 앞으로 당겨버리기 때문에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허리는 과도하게 꺾이는 전만 자세가 됩니다. 그 결과 허리 근육이 과부하 상태로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결국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한 재활운동 전문가는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치료해봐야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 고관절과 골반의 긴장이 허리에 대신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나 엉덩이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입니다. 밤새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렸다가 아침에 몸을 일으키면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골반과 고관절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사타구니나 엉덩이 쪽이 당기거나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고관절 굴곡근이 장시간 수축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늘어나려 할 때 저항하는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관절 자체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더 많이 저리거나 힘이 없는 느낌입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척추관을 통과하는 신경의 불균등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신경 압박이 다리 저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디스크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골반의 불균형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걸을 때 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또는 신발 굽이 한쪽만 더 빨리 닳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골반이 틀어지면 하체 전체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걸음걸이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무릎과 발목에도 불균등한 부하가 생겨 연골 마모를 가속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앞으로 몸을 숙이려 할 때 허리가 유독 뻣뻣하게 막히는 느낌입니다. 허리가 굳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관절의 굴곡, 가동 범위가 줄어든 것이 허리를 대신 움직이게 만드는 보상작용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허리 디스크에 예상보다 훨씬 큰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인대의 탄성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대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동할 때도 우리는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고관절이 90도로 구부러진 채 몇 시간씩 유지되면 관절 주변 근육은 그 상태를 정상으로 학습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고관절을 쭉 펴서 걷는 동작 자체가 점점 어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고관절, 굴곡근의 긴장을 방치하면 보행 시 발의 앞꿈치가 충분히 뒤로 뻗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행 중 고관절 신전 범위 감소라고 하는데, 이 변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보폭이 짧아지고 몸이 앞으로 굽어지는 자세가 됩니다. 이 보행 패턴이 낙상 위험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체육학을 전공한 한 전문가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고관절이 굳은 노인의 걸음걸이는 몸 전체가 앞으로 끌려가는 모양이 된다. 중심을 잡으려는 반응이 계속되다 보면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라고요. 고관절의 유연성이 단순히 통증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관절이 굳으면 몸은 자동으로 보상 동작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쇄 반응의 시작입니다. 고관절이 충분히 펴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허리가 대신 움직입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과도하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허리가 필요 이상으로 구부러집니다. 이것이 허리 근육과 디스크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결국 만성 요통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아래로는 무릎에 영향을 줍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지속적으로 당겨지고 이것이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 관절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은 분들이 있다면 이 연쇄 반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골반과 고관절이 무릎 통증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위로는 어깨와 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 보상 자세가 됩니다. 그러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머리가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자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깨 결림, 뒷목 통증, 심지어 두통까지 고관절의 긴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연쇄 결과입니다. 내장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골반이 제대로 된 위치에 있어야 골반 안에 위치한 내장들도 정상적인 자리를 유지합니다. 골반이 앞뒤로 심하게 기울거나 한쪽으로 틀어지면 장의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변비나 소화, 불편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 저근의 긴장은 배뇨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행동들이 고관절을 조금씩 굳혀온 것입니다. 어떤 습관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을 비대칭적으로 당깁니다. 한쪽 고관절은 과도하게 안쪽으로 회전되고 반대쪽은 바깥으로 벌어지는 상태가 반복되면 골반이 서서히 틀어집니다. 습관적으로 같은 방향으로만 다리를 꼬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의식적으로 바꿔보실 것을 권합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자세도 문제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이 자세는 골반이 한쪽으로 눌리면서 척추가 측면으로 구부러지는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등받이에 기댄 채 골반이 앞으로 밀려나오는 허리 없는 자세가 장기간 이어지면 요추 지지력이 약해집니다. 운동 부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고관절 주변 근육, 특히 둥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을 지지하는 구조가 무너지면서 관절 자체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걷는 것 외에 특별한 신체 활동이 없다면
둥근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쪼그려 앉거나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한쪽으로만 드는 습관들도 골반과 고관절에 누적 부하를 주는 동작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운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작들입니다. 다만 현재 고관절이나 허리,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최근 수술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우선입니다. 첫 번째,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 런지 스트레치.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반 무릎 꿇기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앞발은 무릎이 발끝 앞으로 지나치게 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내면 뒷무릎 쪽, 허벅지 앞과 사타구니 깊은 곳에서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이 자세를 2030초 유지하고 양쪽 교대로 합니다. 이 동작은 장요근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동작으로 고관절 굴곡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접혀진 담요나 방석을 무릎 아래 깔아 관절을 보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피전 스트레치 비둘기 자세 변형.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구부려 발 뒤꿈치가 반대편 허벅지 앞에 오도록 놓습니다. 반대 다리는 뒤로 편안하게 뻗어줍니다. 이때 앞 다리의 발과 무릎이 모두 바닥에 닿도록 하고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기울이면 앞쪽 엉덩이 깊은 곳에서 강한 스트레칭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외회전 근육, 특히 이상근 PIRIFORMIS를 늘려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닥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목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리는 사자 자세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엉덩이 안쪽에서 당기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자극 위치입니다. 세 번째, 브리지 운동 엉덩이 들어 올리기. 이 동작은 스트레칭이 아니라 강화 운동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다음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붙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어깨, 골반,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점에서 잠깐 멈춥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오면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약해진 둥근을 강화하고 골반을 올바른 위치로 잡아주는 핵심 근육들을 활성화합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골반 안정성이 높아지고 보행 시 중심 잡기가 훨씬 편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운동 캔 마이너스 카우.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허리를 아래로 내려 척추가 활처럼 아래로 굽어지는 자세를 만들고 숨을 내쉬면서 등을 위로 동그랗게 올리는 자세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와 골반의 움직임을 동시에 유도하며 고관절 주변 근육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 매트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몸을 깨우는 동작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누워서 하는 무릎 가슴 당기기.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두 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편안하게 뻗어줍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고관절 뒷면 근육을 늘려주고 특히 아침에 허리와 골반의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의 핵심은 세기보다 꾸준함에 있습니다. 강하게 한 번 하는 것보다 가볍더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꾸준한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지속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뻣뻣함이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관절을 지지하는 영양입니다. 고관절과 골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영양소와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입니다. 관절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생성 속도가 줄어듭니다. 비타민 C는 이 콜라겐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제철 과일인 귤, 딸기, 오렌지, 그리고 파프리카와 브로콜리는 비타민 C를 풍부하게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관절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구를 통해 꾸준히 확인된 영양소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등의 등 푸른 생선을 주 23회 드시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등어는 가격 대비 오메가-3 함량이 뛰어나 관절을 위한 국민 생선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고관절을 구성하는 뼈 자체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쌍의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두부, 멸치, 미역과 같은 해조류는 칼슘이 풍부하고 달걀 노른자와 표고버섯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데 좋은 음식입니다. 햇빛을 하루 2030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항염 효과가 있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관절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물 요리에 소량 넣어 드시거나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꾸준히 섭취하기 편합니다. 다만 강황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와 통곡물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에 관여하는 미네랄로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경련이 잦아집니다. 호두, 아몬드, 현미, 귀리 등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와 칼슘 흡수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히알루론산 생성을 돕는 음식들입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 내 윤활액의 주요 성분으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쿠션 역할을 합니다. 사골국, 족발, 닭발 등의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이 히알루론산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음식들은 포화지방 함량도 높기 때문에 과식은 피하고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튀긴 음식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이고 관절 주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밀도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운동과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의 자세와 움직임 패턴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트레칭을 해도 나머지 시간 내내 고관절을 굳히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 깊숙이 밀어넣고 허리가 곧게 세워지도록 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정하고 무릎이 고관절보다 높이 올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무릎이 고관절보다 높은 자세는 고관절 굴곡근을 지속적으로 단축시키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30분에서 45분에 한 번씩 일어나 잠깐이라도 걷거나 서서 몸을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고관절을 신전 방향, 즉 펴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굴곡근의 지속적인 수축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 자세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약해지니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고관절과 골반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가는 것입니다. 꾸준한 고관절 골반 관리를 이어간 분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신체 상태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먼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십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나 사타구니에서 느끼던 불편감이 서서히 완화되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골반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 서 있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던 자세가 교정되고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꾸준한 관리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낮은 곳에서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충분히 늘어나고 강화되어 일상 동작을 지지하는 힘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오늘 나의 몸 상태보다 내일의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고관절과 골반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걸을 때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고관절 부위가 부어오르고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는 단순한 근육 긴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관절 주변의 염증성 질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또는 다른 관절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짧아진 느낌이 들거나 다리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인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골절이나 심각한 관절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통증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해진다면 잘못된 동작이나 이미 진행된 관절 손상 위에 무리가 가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관절과 골반 관련 전문가로는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물리치료사나 운동 처방사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